2025년 여름, 서울 이태원의 거리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로 반짝인다. 네온 사인이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되며 몽환적인 도시 풍경을 만든다. 편의점 처마 및 최은비 25세는 젖은 흰 셔츠가 몸에 달라붙은 채 서 있다. 그녀는 캔버스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는데 안에는 패션 스케치로 가득한 노트가 들어있다. 은비는 인천에서 자란 독립 패션 디자이너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꿈을 꾸지만 소규모 계약만 따내며 대학 학자금 대출에 짓눌려 있다.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그녀의 디자인을 개성이 부족하다며 거절했다. 은비는 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본다. 언니에게서 온 메시지다. 은비야, 엄마가 또 입원했어. 돈 좀 벌어줘. 수술비 필요해. 은비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비와 섞인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어머니가 두 자매를 키우기 위해 고생했던 모습을 기억한다. 패션 디자이너의 꿈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오게 했지만 이제 어머니의 병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그녀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낀다. 은비는 속삭인다. 엄마,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몇 미터 떨어진 큰 나무 아래 강태우 30세가 조용히 서 있다. 카메라가 그의 가슴에 걸려 있고 데님 재킷은 비로 짙게 젖어 있다. 태우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로 서울의 노숙자에 대한 영화로 작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 서울에서 길을 잃은 젊은이들에 대한 영화를 위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 연이은 거절로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태우는 비를 보며 중얼거린다. 포기해야 하나. 내 이야기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는 카메라를 열어 오래된 영상을 본다. 서울의 불빛 아래 거리, 낯선 얼굴들의 감정. 그는 한숨을 쉬며 카메라를 닫는다. 비가 더 거세지자 은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른 피난처를 찾기 위해 길을 건너뛴다. 급하게 달리다 태우와 부딪히고 그녀의 스케치노트가 떨어진다. 패션 디자인 스케치들이 젖은 보도 위에 흩어진다. 은비는 당황하며 주우려 허리를 숙인다. 죄송해요. 저 못 봤어요. 태우는 그녀를 도와주며 한 스케치에 눈이 멈춘다. 달빛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섬세한 드레스다. 그는 저도 모르게 말한다. 정말 예쁘게 그리셨어요. 이거 당신 디자인인가요? 은비는 당황하며 노트를 낚아챈다.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태우는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젖은 종이를 꺼낸다. 그에 영화 시나리오 스케치로 손으로 쓴 문구가 있다. 비 내리는 순간, 우리가 서로를 찾아내는 순간, 그는 종이를 건네며 말한다. 제 것도 그냥 아이디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죠. 은비는 종이를 훑어보며 눈이 반짝인다. 영화 만드시는 거예요? 이 문장, 이야기 같아요. 태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낮은 목소리로 답한다. 그냥 꿈일 뿐이에요. 현실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들은 나무 아래 서서 비 내리는 가운데 잠시 조용한 순간을 나눈다. 은비는 먼저 떠나며 골목으로 급히 달려간다. 하지만 그녀는 실수로 태우의 종이를 챙긴다.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은비는 책상에 종이를 놓고 다시 읽는다. 우리가 서로를 찾아내는 순간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녀는 중얼거린다. 이 이야기를 패션으로 풀어낸다면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그녀는 노트를 펴고 새로운 드레스를 스케치하기 시작한다. 비와 서울의 불빛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다. 그날 밤 클라이언트에게서 이메일이 온다. 최은비 씨, 디자인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새 작업이 없으면 계약을 종료합니다. 은비는 태우의 종이를 꼭 쥐며 그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한다. 이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을 어떻게 바꿀지 그녀는 아직 모른다. 일주일 뒤 은비는 남산공원에 서 있다.
공통의 친구가 태우가 아침에 이곳에서 촬영한다고 알려줬다. 그녀는 태우가 아이들이 나무 아래에서 노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본다. 은비는 숨을 고르고 다가가며 종이를 내민다. 안녕, 저 최은비예요.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태우는 종이를 받지만 그의 시선은 은비가 입은 드레스에 머문다. 그녀가 직접 만든 단순하지만 대담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옷이다. 그는 말한다.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더 큰 걸 해보시지 그래요? 은비는 쓸쓸히 웃는다. 하고 싶죠. 근데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꿈, 재정적 압박, 어머니의 병에 대해 털어놓는다. 태우는 조용히 듣다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이야기한다. 저는 우리 같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길을 잃었지만 빛을 찾는 사람들. 근데 투자자가 없어요. 제가 충분히 잘하지 못한 거겠죠. 은비는 그를 보며 진심으로 말한다. 당신 이야기에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 도와드리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면. 그녀는 태우의 영화 속 캐릭터를 위한 의상을 디자인하겠다고 제안하고 대신 그가 그녀의 컬렉션 홍보 영상을 찍어주길 부탁한다. 태우는 망설이다가 은비의 반짝이는 눈빛에 고개를 끄덕인다. 해보죠. 근데 안 되면 저 탓하지 마세요. 은비는 미소 지으며 심장이 뛴다. 고마워요, 태우 씨. 그들은 함께 일 시작한다. 은비는 태우의 시나리오에서 영감을 받아 의상을 디자인한 다비처럼 부드러운 드레스, 서울의 밤을 담은 톤의 정장, 반짝이는 디테일로 불빛을 표현한다. 태우는 은비의 의상을 입힌 짧은 장면을 촬영하며 그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지에 놀란다. 그들은 이태원의 작은 카페, 골목길에서 만나 꿈과 두려움을 나눈다. 은비는 인천의 침실에서 몰래 디자인을 그리던 날들을, 태우는 처음 카메라를 들고 세상이 자기 것 같았던 순간을 이야기한다. 비 오는 어느 밤, 은비와 태우는 작은 식당에 앉아 김밥 접시와 소주 2잔을 앞에 둔다. 은비는 창밖을 보며 목이 메인다. 엄마는 제가 의사가 원했어요. 근데 전 패션을 택했죠. 이제 엄마가 아프신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지도.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른다. 태우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은비 씨. 당신은 꿈을 살아가고 있고 그건 당신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은비는 그를 보며 눈물이 흐르지만 미소 짓는다. 고마워요, 태우 씨. 오랜만에 누가 저를 이해해 줬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앉아 있고 창밖의 비는 따뜻한 순간을 감싼다. 하지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온다. 은비의 언니가 전화해 어머니의 수술비가 예상보다 높다고 알린다. 은비는 돈을 벌기 위해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지친다. 태우에게 숨기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주 피곤해하고 눈밑이 거뭇한 것을 눈치챈다. 어느 날 그는 카페에서 스케치 위에 엎드려 잠든 은비를 본다. 태우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낸다. 그는 은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화 투자자를 더 찾아보고 돈을 벌기 위해 광고 촬영도 맡는다. 어느 저녁 태우는 은비를 동대문 야시장으로 데려간다. 그녀가 학생 때 자신의 패션 부스를 꿈꿨던 곳이다. 그는 몰래 짧은 영상을 찍는 다은비가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불빛 속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벤치에 앉아 태우는 카메라로 영상을 보여주며 말한다. 이게 은비 씨예요. 당신이 얼마나 멋진지 잊지 마세요. 은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흐른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으며 속삭인다. 당신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태우 씨. 야시장의 불빛 아래 그들은 서로를 안고 주위 상인들은 미소로 그들을 바라본다. 두 번째 시련은 투자자가 태우의 영화를 너무 몽상적이다며 거절하면서 온다. 동시에 은비의 새 컬렉션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큰 클라이언트에게 거절당한다. 둘 다 위기에 빠진다. 은비는 아파트에서 스케치를 보며 포기할까 생각한다. 제가 충분히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녀는 노트를 안고 울며 중얼거린다. 태우가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는 그녀를 비 내리는 바깥으로 끌어낸다. 그는 비를 뚫고 소리친다. 은비 씨, 멈출 수 없어요. 당신이 포기하면 저도 포기할 거예요. 당신은 제가 계속 가는 이유예요. 은비는 그를 보며 비와 눈물이 섞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요, 계속할게요. 그들은 비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는다. 그 순간 이후 은비와 태우는 더 단단해진다. 그들은 밤낮으로 시나리오와 디자인을 수정한다. 어느 밤 그들은 중요한 장면을 완성한다. 주인공이 은비의 드레스를 입고 비 속에 서서 말한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빛을 찾을 거야. 장면을 다시 보며 은비는 태우를 안고 눈물을 흘린다. 그 빛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태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우린 해낼 거예요. 은비 씨, 함께요. 컴퓨터 화면의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따뜻한 장면을 만든다. 그들의 끈기로 은비는 강남의 부티크에서 컬렉션에 투자할 작은 후원자를 찾는다. 태우도 예술 기금에서 영화 일부를 지원받는다. 그들의 감정은 깊어지지만 사랑을 고백하기엔 망설인다. 어느 밤 그들은 반포대교에 서서 한강 위 무지개 불빛을 본다. 태우는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당신은 제가 최고의 나로 되고 싶게 해요. 은비 씨. 은비는 미소 지으며 심장이 뛴다. 당신도요, 태우 씨. 그들은 손을 잡고 서 있지만 사랑이 꿈을 복잡하게 할까 두려워 고백하지 않는다. 가을 저녁, 은비와 태우는 남산공원에서 만난다. 은비는 컬렉션의 마지막 디자인 태우의 시나리오에서 영감을 받은 반짝이는 실크 드레스를 들고 온다. 그녀는 노란 스웨터와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환하게 빛난다. 하지만 태우는 무거운 얼굴로 나타난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은비 씨, 제 영화 취소됐어요. 투자자가 마지막 순간에 자금을 뺐어요. 시장성이 없대요. 은비는 충격받아 그의 손을 잡는다. 태우 씨, 다시 할 수 있어요. 이 영화는 당신 꿈이에요. 우리 꿈이에요. 태우는 고개를 저으며 아픈 눈빛을 보낸다. 최선을 다했어요, 은비 씨. 하지만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저 서울을 떠날 거예요. 부산에서 광고 감독 제안을 받았어요. 안정적인 일이죠. 그걸 받아야겠어요. 은비는 눈물이 흐르며 말한다. 태우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쳤어요. 가지 마세요. 저에게 당신이 필요해요. 태우는 그녀를 보며 애틋한 눈빛을 보낸다. 은비 씨, 당신은 저보다 강해요. 당신 컬렉션은 곧 공개되죠. 당신은 빛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붙잡을 뿐이에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필름롤을 꺼낸다. 그들이 함께 만든 첫 장면. 은비가 비 속에서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다. 그는 그것을 건네며 말한다. 한 번이라도 꿈꾸게 해줘서 고마워요. 은비는 필름을 안고 흐느낀다. 태우 씨, 사랑해요. 하지만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뺨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그는 돌아서며 밤속으로 사라진다. 은비는 공원 불빛 아래 홀로 서서 눈물을 흘린다. 몇 달 후 은비는 이태원의 작은 쇼룸에서 컬렉션 런칭 행사에 선다. 반짝이는 드레스들이 전시되고 각 의상은 그녀와 태우의 비 내리는 밤의 이야기를 담는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단호한 눈빛을 띈다. 행사는 성공하고 관객은 박수를 치며 부티크 주인이 그녀를 안는다. 해냈어요, 은비 씨. 하지만 은비는
온전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책상 위에 필름을 보며 중얼거린다. 태우 씨, 해냈어요.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와 컴퓨터를 열고 새 컬렉션을 디자인하기 시작한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책상 위 태우의 필름은 스케치 노트 옆에 조용히 놓여 있다. 은비는 그것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지만 미소 짓는다. 고마워요, 태우 씨. 당신은 영원히 제 빛이에요. 이태원 거리에는 다시 비가 내린다. 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은비의 목소리와 섞인다. 서울의 비 내리는 밤 아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고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는 것임을 배웠어요.